상업용 부동산에서 입지랑 상권이 중요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테넌트가 바로 이 셀프 스토리지거든요. 예. 정말 빠르면 3개월, 보통 한 6개월 안에 거의 다 만실이 되고 있고 다들 비밀이 많으신가 봐. 임대료가 평당 2만 원도 안 할 거예요. 5만 원, 6만 원만 매출이 나와도 이건 거의 2배, 3배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럼 스타벅스보다 아이엠박스? 아이엠박스해도 되는 건가? 거의 그래도 되는 건가? 1877-7912 아이엠박스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 얘기 말고 상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상가 공실 너무 많은 거 우리 다들 알잖아요, 그죠? 네. 공식 상가 킬러 아니에요? 상가 공실 킬러 상가 공실 킬러 아니에요? 돌아다녔을 때 요즘 상황은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신도시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많이 봤잖아. 강남역, 가로수길. 메인 상권도 강남을 대표하는 이 국내 완전 최대 상권들도, 그리고 뭐 위층 얘기가 아니야. 막 1층에도 공실 엄청 많고, 그냥 뭐 통으로 막. 통으로 나온 것도 많고.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둬야 되는 건가? 그냥 냅두는 거지. 왜? 이제 뭐 임대료를 기존에 이미 받았던 임대료가 있잖아. 이 건물 자산 가치가 있는데 본인 대출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 결국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임대료를 많이 낮춰서 임차인을 드리려고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또 이 임대료를 높이기도 어렵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할까? 이제 임대료를 확 낮춰서 임차인 들어오는 것도 안 하고, 이제 뭐 그래서 그냥 냅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이게 결국에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 이제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막 높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출 부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익률을 맞추려면 적정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는 사람들이 아직은 좀 안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겠네. 이거 두자니 또 돈이 계속 나가고 뭔가 활용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실 해결사 몫을 톡톡히 하시는 분을 모셔봤잖아요. 공실 해결사요? 공실 해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한 공실이? 해결이 될 겁니다. 나와주세요. 공실 해결사. 여기가 좀 어떤 곳이에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이엠박스, 셀프 스토리지. 셀프 스토리지가 낯선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셀프 스토리지는 자기 짐을 보관하는 그런 곳인데, 쉽게 예전에는 공유 창고라고도 부르고 개인 창고, 미니 창고 다양한 형태로 불렸는데, 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셀프 스토리지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개인의 짐을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어디 계약하시고 오셨다고? 따끈따끈한 계약 소식. 예. 오늘 방금 수원 지역에 오늘 아침에도 한 건 더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오. 예. 이게 지점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는 지금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수도권이 되게 대략 한 85개에서 90개 정도 됩니다. 호남권, 그다음에 영남권, 강원도권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점점점 더 많이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입지랑 상권이 중요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테넌트가 바로 이 셀프 스토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가 잘 나가는 뭐 1층이라든가 아니면 메인 거리 2, 3층을 그냥 임대를 주셔도 되는데, 만약 이면도로의 지하라든가 제 꼭대기층에 햇빛 안 들어오는 이런데 사실 입차를 주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한국은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올라감과 동시에 여가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 상황이 지금 계속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보다는 자기의 짐을 맡기고 보다 쾌적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셀프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나요? 왜냐면 저도 이사할 때 한번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잠깐 맡길 데가 없나? 저도 워낙 맥시멀리스트여서 나는 미니멀리스트인데. 안 맞아. 저 물건이 진짜 많아서 이사할 때 그런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예, 그러면 맥시멀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짐이 많으신 분들은 짐이 일단 너무 많아요. 계속 짐은 쌓이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 제가 짐인가요? 계속 뭔가를 사고 싶은데 맞아요. 버릴 순 없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짐 보관 서비스가 있네, 셀프 스토리가 있네. 찾아보게 되고. 한번 발 들리는 순간 못 나가는구나. 못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특정 물품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촬영 장비 같은 거를 이제 잠깐 맡겨놨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캠핑용품 잠깐 맡겨놨다가 그죠.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이런 분들이 자기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속 또 예. 물건을 사서 또 집어넣는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물건을 잘 못 버리면은 계속 이제 공간이 안 생기는 것처럼 맞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디든 보관할 때는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자기만의 공간에 짐을 넣었다가 갑자기 이걸 다 빼서 집을 다시 가져간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짐을 맡기면 거의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짐을 맡기는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만약 미니멀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거 약간의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만 어떤 거의 비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비밀 공간?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장비병 많이 있는 분들 많은데 그 골프백이라든가 또 어떻게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대로. 또 자전거라든가 네. 뭐 나- 이렇게 공개하면 혼나는 네. 그런 저희 것들. 아이엠박스 그 지점에 보면 나만의 비밀 공간 아이엠박스. 그런 게 붙어 있어요. 네, 그렇게. 오. 크기가 어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점마다 조금 뭐 면적도 다르고 한데 뭐 창고 하나당 좀 스탠다드한 크기도 궁금하고 이용료도 간단하게. 특정 지점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전용 60평 기준으로 해서 60평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는 가로 세로 각각 1m에 높이는 2.4m. 그리고 이 사이즈가 보통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이용료 발생하고요. 60평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대략 한 80개 정도 들어갑니다. 셀프 스토리지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평수는 그러니까 최소 20평부터도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전용 40에서 60평. 만약에 제가 공실을 갖고 있는 임대인 입장이면은 시설 투자 비용 그리고 뭐 창업 쉽게 말해 창업 비용 그리고 뭐 운영 비용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그 저희가 시설비가 전용 평당 130만 원이 발생하는데 60평 같은 경우는 대략 7,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7,800만 원의 시설비 이외에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관 서비스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매출의 순수익의 8대1을 지금 쉐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80%를 임대인한테 드리고 20%를 저희 아이엠박스가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0평 기준으로 해서 그 발생하는 매출은 전용평당 12만 원에서 720만 원 정도 월에 720만 원. 매출 발생하고 거기서 대략 한 5%에서 7%가 지출이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나가요. 인건비도 없는 거죠. 무인이니까. 예, 아예 없고 720만 원에서 나가면 한 50만 원 하면 670만 원에서 8대2로 8대2로 이렇게 쉐어를 해서 임대인분께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매출이 발생한 수익이 쉐어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100%다 찼을 때 그 금액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믿고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지금 많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보관소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픈을 하면 거의 60평 기준으로 하면 거의 6개월 안에 거의 다 만실이 되고 있고 특히 한 40평, 60평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면 3개월, 보통 한 6개월 안에 거의 다 만실이 되고 있고 다들 비밀이 많으신가 봐. 비밀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한번 차면 거의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가져올 수 예. 없어. 그냥 민주주의 맞아. 아니, 지금 방금 공감했어. 우리 네. 집에 가져올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한번 점유율이 올라가면 그대로 계속 갑니다. 대표님도 쓰세요? 예, 저 쓰고 있어요. 예. 뭐 무슨 비밀을? 예, 거의 제 집입니다. 잠도 자는 거 아니야? 24시간이죠? 아. 이런 거 끄는 거 아니야? 1년은 할인되나요? 1년은? 보관소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접근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송 서비스. 근데 배송은 뭐 첫 번째 이동할 때만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 그 아이엠박스는 그 고객이 계시는 데까지 가가지고 직접 집을 픽업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보관소에 넣어드려요. 그 도어 투 도어 서비스. 해외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아, 내가 예. 직접 오지 못할 때도 이걸 다 수거를 해주시는 예, 건가요? 예. 고객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방문해서 픽업을 해드리고 무료? 예, 무료 거의 무료. 거의 무료? 예,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거의 무료? 기준이 네. 거리라든가 거리 비용. 너무 멀면. 예, 너무 멀거나 아. 예, 거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 계단이 있거나 하면 계단 비용을 너무 무겁고 이런 예, 그러면 이제 별도로 비용이 청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료로. 거의 무료. 이거 사장님하고 잘 예. 이걸 딜을 해야 예, 되는 거구나. 무료로 해주세요 하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한 모델이 셀프 스토리입니다. 예. 해놓으면 거의 손댈 게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완전한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그 보안성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뭐, 그러네, 그렇겠네. 예.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 고객께서 저희 앱이라든가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결제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지점이 다 실시간 다 뜨거든요.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 QR이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돼요. 네. 그럼 그 QR 코드를 찍고 들어갈 수만 있고 그게 창고 키가 되는 거네요. 예, 그 창고 키. QR코드가. 아. 카피해서 안 됩니다. 아. 15초마다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예. 빡세네요. 그래야지. 영종 하늘도시 지점인가? 예, 거기가 영상 한번 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거기 예. 보니까 진짜 공실이 엄청 많은데 딱 입점해가지고 해주는 거 봤는데 최근에 영업이 좀 잘 되는 것 좀 사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가 수익률이거든요. 예. 아이엠박스, 셀프 스토리가 들어간 데는 임대료라든가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데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데도 수원에 있는 지하에 있는 공간에 들어갔는데 임대료가 평당 2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거의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5만 원, 6만 원만 매출이 나와도 이거는 거의 2배, 3배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임대인분께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약간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업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짐이 차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60평 같은 경우도 저희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지금 시설비 회수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예.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시설비를 회수를 했으면 한 8천만 원 되는.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높은 임대료를 계속 수취하시면 되시고 이거를 지금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임대료를 기반해서 매각을 하거나 양도를 하면 시설비 투자 대비해서 자산 가치 상승까지 노리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저희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성원이어가지고 실제로 이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도 발생시키지만 저희가 이걸 실제로 매각도 시켜드리고 양도도 시켜드리고 자산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플래닝도 좀 해주시는 예 그렇게 거예요? 해드리고 있고 그럼 스타벅스보다 아이엠박스? 아이엠박스 해도 되는 건가? 거의 그래도 되는 건가? 1877-7912 아이엠박스입니다. 예. 공실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편지. 아 괜찮은데요. 어때요? 전국에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분이 계시더라면 너무 큰 걱정을 하기보다 지금 셀프 스토리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얼만큼 전망이 있는지 빚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하실 때도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매각을 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계속 비워두시면 그거는 아무도 사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